개인 파산이 여러분 우리 개인 파산 이야기하는데 개인 파산이 파산을 위한 파산을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개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게 뭐 좋을 건 없잖아요. 사실은 이미 경제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걸 굳이 법원으로부터 한 번 더 법원은 그 경제적인 사망자야 이런 선고를 받고 싶을까요? 별로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개인 파산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가는 거냐면 면책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면책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개인 파산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면책은 뭘까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연인 파산자. 법인은 아니라는 거죠. 법인은 그냥 파산에 의해서 해산, 청산, 정리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면책이라는 절차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연인들은 어때요? 파산했어도 그 다음에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경제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해서 경제적으로 아예 못 움직이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주기 위해서 면책이라는 절차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않은 채무, 아직 남아있는 채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녀 채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 법적인 변제 책임이죠. 그래서 변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면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면책을 해주면 안 되죠. 파산 선고 받은 모든 자연인을 다 면책을 해주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를 면책을 해주냐면 자연인 중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파산을 선고받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굉장히 큰 태풍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뭐 지진이 일어났어요. 뭐가 어떻게 됐어요. 이런 자연재해 있을 수 있고요. 경기 변동.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IMF죠. 그래서 그 IMF를 기점으로 파산 절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렇게 도입이 되고 원래 파산법은 있었지만 IMF를 지나면서 파산 절차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IMF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변동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뭐 했어요? 운이 안 따랐던 거죠. 불운했습니다. 중국하고 열심히 사업 중이었는데 중국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는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일본에 있었던 거래처가 있었던 사람들도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실하나 불운한 이러한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면책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자녀 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결국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경제적 갱생. 다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경제적 갱생을 함으로써 잠시만요. 여기 경제적 갱생을 함으로써 본인에게도 그 파산자 자연인 본인에게도 갱생이 될 수 있지만 또 이 사람이 살아남으로써 어떻게 될 거예요? 국가에는 세금을 낼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 또 부양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도움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면책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책의 신청 방법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동시 신청하도록 많이 이제 아예 그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 면책 신청서 해서 그 신청서 자체가 동시 신청을 그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 개인인 채무자죠. 법인 말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 신청일부터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일부터 파산 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 이렇게요. 그래서 파산 신청일부터라고 기준점을 잡아줌으로써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